이준석 선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어제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오늘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의 첫 번째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3등 항해사가 선장 대신에 운항을 했다라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범환 기자 전해주십시오. 이르면 오늘이라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심정 여부. 네,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본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처음으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대검찰청과 해양경찰청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어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혹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돼 있으면 수사의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합동수사본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뒤에 구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SNS에 사고 관련한 괴담을 유포해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도 엄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해서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히 묻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사를 마친 이 선장은 각종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해양경찰서를 나갔는데요. 이준석 선장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선원법에 따라 승객들을 다 대피시키고 선장 등 선원은 맨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데 이를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사본부는 피의자인 이 선장을 상대로 승객 대피 과정 등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이 선장은 또 사고 이후 승객들을 대피시키라는 해양경찰의 지시를 지키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명벌은 초등학생도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세월을 타본 일부 승객은 구명벌이 세 줄로 묶여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력 1년도 안 된 3등 항해사가 조타를 맡았는데요. 조타실에는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선장이 조타실에 있었는지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사고 지점이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맞지만 급선회만이 사고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어 선박 관리 등 여러 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또 방향을 바꿨던 게 급격하게 바꿨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각도였는지는 각도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는 밤사이 압수물을 토대로 탈 수 있는 인원을 늘리기 위해 개조한 세월호가 안전에 이상은 없었는지 등 세월호의 운항과 고장,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은 선장과 선원 11명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을 대진 신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YTN 김범환입니다.